В связи с эти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51 части 7 Устава ООН, санкции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России и во исполнение ратифицированных Федер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22 февраля сего года договоров о дружбе и взаимопомощи с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넘어 인근 도시에 폭격을 가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입니다. 우크라이나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 반러시아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를 해방하고 이 나라에서 나치주의자, 친나치 성향 인사들을 제거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또 과거 러시아 영토였던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인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도 있는데요. 크림반도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을 향한 극단적 민족주의자의 테러 가능성을 두고 이를 막기 위한 거라며 침공과 병합을 정당화한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EU와 나토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나토 회원국들이 유럽에서 점점 동쪽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한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까지의 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러시아 입장에선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시작된 러시아의 공격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로 전국의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Шановні громадяни України, сьогодні вранці президент Путін оголосив проведення спеціальної військової операції на Донбасі. Росія здійснила удари по нашій військовій інфраструктурі та по нашим прикордонним загонам. В багатьох містах України було чутно вибухи. Ми вводимо воєнний стан на всій території нашої держави. 전쟁이 시작되고 많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얼마 버티지 못할 거로 전망했는데요. 전력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전쟁 초기엔 우크라이나의 전세가 불리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가 수도 키이우에 남아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전함으로써 국민들 또한 러시아에 맞서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전력을 메우기 위해 젤렌스키는 언론을 통해 서방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Всім добрий вечір. Лідер фракції тут, голова Офісу президента тут, прем'єр-міністр Шмигаль тут, Подоляк тут, президент тут. Всі ми тут, наші військові тут, громадяни суспільства тут, всі ми тут. Захищаємо нашу незалежність, нашу державу. І так буде й далі. Слава нашим захисникам, слава нашим захисницям. Слава Україні! 무려 1년여간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긴 시간들을 5가지 주요 사건들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러시아 모스크바함 침몰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510명 탑승 정원의 미사일 순양함 모스크바함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연안 공격을 주도해 왔는데요. 지난 2022년 4월 이 모스크바함이 침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쏜 미사일 중 2대가 명중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 측은 탄약 폭발로 화재로 인한 침몰이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연대입니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조우스탈 제철소 내에서는 우크라이나군과 민간인들이 필사의 저항을 펼치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여주어 우크라이나군에 많은 귀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결국 수적 열세로 항복하고 러시아군 포로로 잡혀갔다가 두 나라 간의 포로 교환을 통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Считаю необходимым поддержать предлож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и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о проведен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ич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Повторю, речь идет именно о частич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То есть призыву на военную службу будут подлежать только граждане, которые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состоят в запасе.
세 번째는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국적인 동원령 없이 기존 군대만 투입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소모전으로 병력이 극도로 부족해지자 지난 9월 21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비역 대상 부분 동원령을 내렸고 러시아 국방부는 10월 말까지 약 1개월 동안 동원령을 통해 30만 명을 징집했습니다. 네 번째는 러시아가 점령 지역에 대한 합병을 선언한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인 헤르손과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의 러시아 합병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만약 이곳을 영토 수복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공격한다면 러시아는 자국 영토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Они сделали выбор быть со своим народом, быть с Родиной, жить ее судьбой, побеждать вместе с ней. За нами правда, за нами Россия.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 합병을 공식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는 리만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리고 약 한 달 후 헤르손까지 다시 수복했습니다. 헤르손은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칠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을 육로로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헤르손 수복은 개전 후 우크라이나가 거둔 최대 전과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전 세계가 함께 겪어내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을 제재해온 유럽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유럽행 가스 공급 물량을 더욱 옥죄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가스 가격은 현재도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뒤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 중 한 곳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이 막히며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러시아가 흑해를 봉쇄하면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엔 밀, 옥수수 등 곡물 2천만 톤가량이 수출되지 못하고 쌓였던 건데요. 이로 인해 전 세계 곡물 가격은 급등했고 더불어 식품 가격까지 크게 뛰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가족과 이별하는 아픔을 겪었으며 수많은 이들은 목숨을 잃었는데요.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서 우크라이나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Слава Україні! Героям слава!